이번 FA 시장에서 내부 FA가 아닌 외부 선수를 영입했을 때 가장 크게 효과를 본 팀은 두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삼성의 최영우 선수의 영입과 두산의 박찬호 선수의 영입인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모든 미디어는 최영우 선수를 영입한 삼성 라이온즈가 우승 후보다, 진짜 대박 영입이다 라고 하지만 이 FA는 결국 4년이라는 시간을 보는 거잖아요. 4년간 최고의 영입은 전 무조건 박찬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백호 선수는 4년 100억이었고 박찬호 선수는 4년 80억이었어요. 그런데 어린 선수라고 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4년 100억을 주고 박찬호나 강백호를 평생 쓰는 게 아니라 4년만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박찬호 선수가 특히나 너무너무 중요한 수비, 모든 포지션에서 가장 중요한 수비는 볼 것도 없습니다. 유격수예요. 그 유격수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인데요. 박찬호 선수가 그 두산의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2026 시즌 두산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으면은 팀의 뎁스가 강화했다라고 하는데 포지션별로 정말 중요한 선수인 오명진, 박지훈, 안재석 그리고 박치국 선수까지 함께 미니 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 박찬호의 두산 영입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억 이적생 박찬호 정말 다르네. 두산과 기아의 후배를 모아 1 오키나와 미니 캠프 체류비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비 뭐 체류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숙식 뭐 이런 걸 다 제공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두산 내야에 보탬이 됐으면 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팀 동료 박치국, 오명진, 박지훈, 안재석과 함께 개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박민, 박정우도 이번 미니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딱 요 박치국 선수를 제외하고 요 나머지 선수들을 봤을 때 이거 수비 훈련 제대로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박찬호 선수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일단 박찬호 선수는 2023년과 24년에 연속 3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는 대단한 유격수였고 뭐 골든글러브도 탔고 도루도 잘하고 정말 뭐 만능 유격수라고 봐야겠죠. 장타율은 없습니다. 자, 2025 시즌도 2할 8푼 7리에 5홈런, 홈런은 적어요. 그리고 27도루, 역시나 도루가 많았습니다. 출루율 3할 6푼 3리, 정말 좋은 성적을 남겼죠. 그러면서 4년 총액 80억 원, 옵션 2억, 그러니까 거의 뭐 전액 보장에 가까운 그런 이 80억 원으로 FA의 가장 첫 신호탄도 먼저 쐈었죠. 자, 어린 시절부터 두산 베어스 야구를 보면서 꿈을 키워왔던 박찬호 선수, 두산의 유니폼을 입게 돼 영광이고 벅차다. 좋은 계약을 해주신 두산 베어스 구단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두산 페스티벌에 곰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이 자리에 몇몇 후배들에게 개인 훈련을 제안했고 오명진, 박지훈, 안재석, 박치국이 일본으로 먼저 훈련을 하게 됐죠. 자, 두산이 9위를 했음에도 굉장히 놀라운 거는 지금 이 팀 공격 WAR이 4위예요. 물론 기아가 공격력은 더 강했지만 지금 수비까지 합친 WAR이 4위라는 거 정말 신기하게도 이거는 뭐냐면 뎁스가 좋다는 거예요. 특출난 선수는 사실은 양의지, 그 다음에 케이브 뭐 그 정도? 정수빈 선수도 굉장히 준수한, 그러니까 양의지, 케이브, 정수빈 빼고는 특출난 선수가 없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지금 두산의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타팀 입장에서는 고만고만하다, 좋게 말하면은 주전과 백업의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주전급으로 발돋움하게 된다면 두산은 지금 리빌딩 과정을 끝나면서 다시 한번 굉장한 강팀으로 바뀔 수 있는 라인업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 거기에 아까 캠프에 이렇게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두산이 안 그래도 교통 정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1루는 누구, 2루는 누구, 3루는 누구, 유격수는 누구, 이게 됐었어야 됐는데 지금 캠프 훈련에 참가한 세 선수가 2루 WAR이 압도적으로 25 시즌 두산에서 1위였던 오명진, 3루수 WAR 1위인 박지훈,
유격수 WAR 1위인 안재석 이 세 선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핵심 선수들이 본인의 위치와 포지션을 알고 먼저 연습에 참가한 거죠. 그만큼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 두산 후배들 외에 뭐 전 소속 기아팀 후배들도 같이 땀을 흘리고 있다. 박민, 박정우도 뭐 그러면서 정말 박찬호는 기아에서 정말 오래 뛰었죠. 그러면서 뭐 도루 타이틀, 골든글러브 수비상, 광주에서의 12년은 절대 잊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멋진 선배인데, 이 미니캠프에 참가한 선수들은 오전엔 웨이트 트레이닝을 소화한 뒤 오후에는 야구장에 가서 가벼운 기술 훈련으로 몸을 만들고 있고, 날씨와 환경 모두 훌륭해 일행 등이 만족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박찬호 선수와 함께 연습을 하고 배운다는 것 자체가 두산에게 필요해요. 두산은 어떻게 보면 젊은 팀이죠, 이제는. 그리고 리빌딩을 가야 되니까 딱 팀을 이끌어줄 선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유격수를 해결해주면서 팀 내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박찬호 선수가 실제로 이렇게 잘 후배들을 이끌고 있죠, 벌써. 그러면서 구단에서 진행하는 캠프가 아니기 때문에 체류비는 선수들의 몫인데, 박찬호는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니 캠프에 참가한 선수 7명의 체류비를 모두 지원했습니다. 자, 구단이 내게 투자한 금액에는 그라운드 밖에서 후배들을 챙기는 몫까지 포함됐다고 생각한다. 두산 베어스 내야가 탄탄해지는데 어떻게든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정말로 최고의 영입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을 벌써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니까 오명진 선수도 박찬호 선배님께 감사드린다. 자칫 잘 준비해서 올해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 나중에 우리가 더 훌륭한 선수가 됐을 때 후배들을 데리고 이런 동계 훈련을 챙기고 싶다라며, 이런 게 바로 선순환이죠. 자, 박찬호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3년 3할 1푼 4리, 2024년 3할 2푼 8리의 포심 안타, 그러니까 두 시즌 다 4발을 넘었던 건, 박찬호 선수가 좋은 게 뭐냐면 직구를 잘 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속이 150이 넘잖아요. 그런 투수 일단 키워야 하죠. 똑같아요. 직구 계열, 포심 계열의 공을 잘 친다? 일단 박아놓고 키우면 됩니다. 왜냐? 직구 타이밍은 정말로 타고난 이런 배트 스피드가 많이 필요해요. 나머지 변화구나 선구안이나 이런 것도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세금 먹인다고 하죠. 세금을 먹이면서 향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심의 이 안타율이 꾸준하게 3할을 넘는다는 게 바로 박찬호 선수의 장점이고 되게 신기합니다. 투심 2025시는 투심 2할 6푼 1리, 24년에도 3할 3푼 3리, 포심 2할 9푼, 커터 3할 4푼 6리, 커브만 1할 3리, 슬라이더 2할 9푼 5리, 체인지업 3할 1푼 1리, 포크볼 3할 5푼 3리로, 자, 지금 보시면 약점이라고는 딱 하나, 커브가 끝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그러면 계속 커브가 약점이었냐? 그렇지 않았죠. 2024년 커브 안타율 3할 8푼 3리, 2023년 커브 안타율 2할 6푼 1리로 올 시즌만 유난히 커브를 못 쳤을 뿐 기본적으로 커브를 나쁘지 않게 공략했던 타자죠.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굳이 말하면 장타율은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다? 약점이 크게 없다. 그런 타격을 하는 게 박찬호 선수죠. 자, 그러면서 이 스탯을 보면 전반기 후반기 타율이 2할 8푼 8리, 2할 8푼 6리, OPS도 0.716, 0.729로 꾸준했다. 체력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거기에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사 만루예요. 안타 하나 치면 역전. 요런 게 하이 레버리지 상황. 그 중에서도 더 심각한 거를 3.0, 그 전을 1.6 이러는데 하이 레버리지 타율이 3할 1푼 8리, 7할 7푼 8리. 이렇게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강하다라는 건 뭐냐? 박찬호 선수는 약점이 없다. 힘을 들어가는 스윙이 한 게 아니라 이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약점이 있는 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김재환 선수, 일단 휘두르는 타입, 참지 못하는 타입, 이런 타입이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 약하거든요. 근데 로우 레버리지 상황, 이게 특별히 뭐 팀의 승리에 관계없는 이런 상황이 로우 레버리지 상황인데 그때는 타율이 2할 8푼 4리,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갈수록 좋아지는 게 박찬호. 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구종에 약점이 있는 타자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2025 시즌도 또 재밌습니다. 자, 두산이 좌타자가 되게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우타자 좋은 타자가 많으니까. 근데 좌타자가 왜 필요합니까? 우투수의 공을 공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찬호 선수는 놀랍게도 우타자지만 우투수의 공을 더 잘 칩니다.
25시즌 우투수의 이 2할 9푼 4리, 좌투수의 2할 6푼 6리. 자, 그런데 투수들은 보통 우투수가 많죠. 자, 우투수 타석이 437타석, 좌투수 타석이 158타석. 그러니까 두산도 좌타자가 더 많았으면 하는 게 우투수가 공을 더 많이 던지니까. 일반적으로 좌투수보다 우투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타자를 원하는데 박찬호는 우타자지만 우투수 공을 더 잘 치는 24년도에도 우투수 3할 2푼 3리, 좌투수 2할 6푼 7리. 23년도는 우투수 2할 9푼 3리, 좌투수 3할 3푼 3리. 그러니까 이게 우투수의 공을 꾸준히 3할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우타자가 많으니까 두산이. 그리고 득점권에서 역시 제일 강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강한 게 박찬호다. 자, 그러면서 박찬호 선수는 지금 딱 여기 선을 제가 일부러 안 걷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오지환 선수가 약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유격수 자리가 지금 보시면 나이가 어리잖아요. 박찬호, 이재현, 박성환, 김주원, 나이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요 4명의 선수가 리그 최고의 유격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찬호 선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지환 선수도 훌륭하지만, 그 다음에 지금 두산 같은 경우는 안재석, 이유찬이에요. 안재석, 이유찬 나눠서 하죠. 나머지 경우는 뭐 심우준, 하주석, 전민재, 이호준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팀들이 유격수를. 그 아래 팀은 이제 좀 더 심각한 거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유격수 포지션이라는 게 그렇게 팀 내 훌륭한 선수들이 많지 않아요. 10개 구단 중에. 사실은 4개 구단 정도가 이렇게 완벽하게 유격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팀 구단들은 각 팀에서는 이제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냉정하게 기록을 보면은 타팀 팬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격수로서 무섭지 않은 거죠. 거기다가 유격수는 수비도 중요한데 박찬호는 수비를 원래 잘합니다. 요 WR이 조금 낮게 표시됐을 뿐. 자, 그러면 장점이 뭐냐? 자, 2025 시즌에도 박찬호 선수 이렇게 WAR 5위에 들어갔죠. 2.87로 뭐 이렇게 0.2.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찬호 선수는 꾸준하게 유격수로서 134게임, 130게임, 130게임, 134게임 꾸준하게 디펜스 당연히 다 양수였고, 3할 타율도 2번이고, 2024 시즌이 그나마 제일 못했고, 25, 23 시즌은 WR 4를 넘게 찍었어요. 그리고 WRC 플러스도 100을 넘기는 시즌이 많았죠.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 내야의 교통정리. 오명진, 안재석, 박지훈 요 선수 어떻게 할 거냐? 요 선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포지션 고민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24 시즌에도 2루수 강승호가 좋았지만 2루수 강승호를 제외하고 뭐 3루수 허경민이 나갔으니까 결국은 유격수랑 2루수, 3루수는 계속 24 시즌, 25 시즌에 두산의 어떤 과제처럼 남아있던 포지션이에요. 물론 거기에 좌익수 한 자리까지. 자, 그래서 박찬호의 영입 효과는 사실 요 교통정리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뎁스적인 측면에선 강하지만 뭔가 포지션적인 측면에서는 두산이 정리가 안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시즌이 바로 25 시즌이죠. 그러면서 그 25 시즌에 이 데이터, 이 선수를 어디에 갔을 때 이 선수를 써야겠다 이런 데이터를 적절하게 배분했다. 그러면서 일단 첫 번째로 오명진 선수, 이 선수를 무조건 써야 하는 게, 자 보세요. 팀 내 WAR 1.8로 5위입니다. 5위. 그리고 일단 기가 막힌 건 수비가 0.65입니다. 수비가 2루 수비가 무조건 써야죠. 자, 1.8이라는 거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1.8 수치는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물론 2루수 박준수 써야 된다, 박아놓고 키워야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상수죠. 공격에서 파괴력은 사실 없어요. 오명진 선수가 타율이 2할 6푼 3리, WRC 플러스가 89.8로 90이죠. 공격의 파괴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수라고 봐야 돼요. 요 정도는 상수다. 그래서 2루를 오명진으로 보낼 수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리고 2루수에서 2할 6푼 7리, OPS도 0.720으로 2루수에서 가장 좋았다. 타석당 이렇게. 물론 유격수도 좋았네요. 근데 유격수 이제 박찬호니까. 그리고 우투수, 좌투수 뭐 이렇게 좌우 큰 차이가 없다. 요것도 장점. 그리고 박준수 선수 물론 박아놓고 키워야 돼요. 물론 박아놓고 키워야 되는데 일단 박준수 선수가 3루수를 봤었잖아요.
근데 박준수 선수는 3루수보다는 프로에서는 2루수를 쓰기에 좋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예요. 안재석이 유격수를 보면은 박준순이 3루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두산에서도 이 박준수 선수를 3루수로 수비를 보게 했겠죠. 그렇겠죠. 3루수로 키우려고 했겠죠, 25시즌에. 하지만 박준수는 딱 2루수를 보면 수비도 안정감이 있다. 그래서 박준순의 교통정리까지 해준 게 좋다. 실제로 타율이 2할 8푼 4리인데 출루율이 너무 낮아서 WRC 플러스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당장 내년에 훌륭한 성적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원래 우리가 세금 먹인다고 해서 3년 차에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26시즌은 박준순에게도 아직은 어떤 한 포지션의 주전이 아니라 세금을 먹이는 기간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박준순의 교통정리도 돼서 좋다. 그 다음에 안재석 선수가 벌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유격수 수비도 잘해요. 그런데 결국 헌방을 쳐줄 수 있는 타자가 두산이 정말 필요하잖아요. 장타력을 갖춘 그 포지션은 유격수를 풀시즌으로 뛰면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격수를 풀시즌으로 뛰면서 한방에 있는 타자는 메이저리그로 갔죠. 강정호, 김하성.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되면 좋지만 너무 이프 행복해로야. 이 경기가 일단 35경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안재석의 유격수 수비가 아닌 3루수를 보면서 오히려 장타력을 키워주는 게 박찬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통정리. 그래서 두산이 뒤도 안 돌아보고 박찬호에게 80억을 지른 거죠. 딱 본 거죠. 그래서 벌크업을 하면서 지금 장타율이 무려 5할 4푼 1리, 출루율도 3할 7푼이 되면서 OPS가 0.9가 넘어갔죠. 911. 그러니까 3루 고정으로 개야 된다. 지금 75km가 아니라 90km예요. 90km. 자, 그러면서 박찬호 영입으로 유격수 소비가 좋은 안재석이 3루로 갔지만 뭐 박찬호 쉴 때 유격수도 보면서 팀 입장에서는 안재석이 풀타임을 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격수보다는 3루수로 들어가야 된다. 뭐 박준순도 여러 가지 갈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박지훈 선수도 써야 되잖아요. 박지훈 선수도 좋았잖아요. 지금 3루수에서 좋았잖아요. 지금 두산에 이렇게 24, 25 딱 보면은 박지훈도 이제 어디로 가면 된다? 외야와 3루로 가면 된다. 그놈의 애증의 좌익수 자리. 좌익수 자리를 가면 된다. 충분히 박지훈이 좌익수 수비 보면서 물론 3루수였지만 3루수는 이제 안재석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좌익수 자리에서 이렇게 꽃 피우는 지금 출루율도 보면은 올 시즌 타율이 4할 1푼 7리, 출루율이 4할 8푼 1리, OPS가 1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딱 봐도 이 선수는 좌익수를 가서 교통정리를 딱 깔끔하게 끝낼 수 있게 해준 게 박찬호 선수의 영입 효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